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노래는 왜 금지곡이 되었을까? 라는 책을 소개합니다. 이 책은 금지곡에 대한 딱딱한 학술서나 이론서가 아니고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는 대중서입니다. 금지곡이라는 주제를 고리로 당대를 풍미했던 가수들의 노래와 삶을 재밌게 엮었습니다. 그러면 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색이라는 낙인을 찍다. 3대 히트곡 금지곡 족쇄 채우다. 이미자의 동백아가씨. 동백아가씨. 이 노래는 한국 가요계의 판도를 확 바꾼 불후의 명곡이다. 1964년에 발표된 동백아가씨 음반은 100만 장 넘게 팔린 것으로 추정된다. 3,000장만 팔려도 대박이라던 시절이었다. 데뷔 이후 560장의 앨범을 내고 2,069곡을 불러 기네스북에 오른 국민가수 이미자에게도 동백아가씨는 유독 특별한 노래다. 동백아가씨는 1964년 개봉된 엄앵란 신성일 주연의 영화 동백아가씨의 삽입곡으로 만들어졌다. 작곡은 백영호, 작사는 한산도다. 동백아가씨 동백은 영화 속 여주인공이 다니던 술집 이름에서 나왔다. 처음 이 노래는 큰 인기를 예상하지 못했다. 음반이 타이틀곡 자리도 최모령이 부른 단둘이 가봤으면에 넘겨주고 뒷면에 수록됐다. 그러나 음반이 세상에 나오자 상황이 달라졌다. 예상외의 빅히트를 기록한 것이다. 동백아가씨를 찾는 사람들로 레코드점은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노래가 얼마나 인기가 있었던지 작곡가 백영호는 술집에서 술값 대신 동백아가씨 LP판을 요구받기도 했다고 한다. 외색풍 이후로 금지곡이 되다. 누가 이런 인기를 시샘이라도 한 것일까? 동백아가씨는 1965년 12월 15일 방송윤리위원회 박윤에 의해 외색풍이라는 이유로 금지곡 판정을 받는다. 이들이 앞으로 방송을 안 하기로 한 노래는 이미자의 동백아가씨를 비롯하여 여자가 더 좋아, 최희준, 마도로스 부기, 백야성, 쌍고동이 우는 항구, 삼천포 아가씨, 무정한 그 사람, 이상 은방울 자매, 영등포의 밤, 오기택 등 7곡이었다. 그런데 이 소식을 전해들은 일부 작곡가와 레코드 회사는 크게 반발했다. 뭐가 저속하고 어디가 표절이냐는 것이다. 주요 방송국들이 당시 자주 방송되던 노래 중 7곡을 외색과 저속한 리듬으로 규정해 방송에 내보내지 않기로 한 것이다. 지금도 널리 애창되는 동백아가씨와 쌍고동이 우는 항구, 삼천포 아가씨 등을 추잡하고 저속한 가요라고 단정한 당시 방송 관계자들의 결정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다. 지금 기준으로 보면 코미디 같은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조치를 필두로 이른바 외색가요 금지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동백아가씨는 1965년 박윤의 방송 금지를 필두로 예술문화윤리위원회 예련으로부터 1968년 음반 제작 금지, 1970년에는 음반 판매 금지 조치를 당한다. 그런데 금지곡 지정이 됐다고 해서 음반이 전혀 안 나온 것은 아니다. 이해륜의 음반 제작 및 판매 금지 조치 이후에도 동백아가씨 음반은 계속 나왔다. 박정희 앞에서 동백아가씨 불러. 그러면 외색의 기준은 무엇이었을까? 이 기준은 너무 모호해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이었다. 실제로 이로 인한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동백아가씨를 비롯한 당시 이미자의 히트곡들이 오음, 음계중심, 7.5조 가사의 폭스트롯이라 엔카와 음악적 문법이 비슷했던 것이 외색의 빌미가 된 것으로 보인다. 일제강점기의 주류 양식인 트로트의 부활은 박정희 정권이 추진한 한일 수교를 계기로 본격화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본풍 대중가요의 새로운 유행을 우려한 정부와 문화 엘리트들의 경계로 금지곡이 됐다는 것이 통설이다. 동백아가씨를 금지곡으로 지정한 것은 박정희 정권이다. 그런데 박정희 전 대통령이 참모들과 막걸리를 마시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노래가 동백아가씨라는 사실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1970년대 후쿠다 다케오 일본 총리가 방한했을 때 박정희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만찬을 베풀었다. 초청 가수로 나간 이미자에게 박정희가 신청곡으로 내놓은 노래가 동백아가씨다. 이미자는 동백아가씨 외에도 노래가 히트할 때마다 줄줄이 금지곡 낙인을 받자 가수를 그만두려고 했을 만큼 충격을 받았다. 금지곡으로 지정되어 있던 동안에도 입에서 입으로 널리 불렸던 동백아가씨는 1987년 6월 항쟁 이후
방송과 음반 모두에서 해금되었다. 노래가 왠지 삐딱하다. 반말한다고 금지곡 됐다. 송창식의 왜 불러. 송창식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느낌이 기인이다. 내가 어렸을 때인 1970년대 흑백 TV로 본 그에 대한 기억은 가수가 아니라 마치 무슨 득도한 도인 같은 모습이다. 분위기도, 옷차림도, 얼굴 표정도, 노래 가사와 창법도 모두 그랬다. 송창식과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던 다른 남자 인기 가수들인 최연, 윤수일, 최병걸, 송대관, 조경수 등과는 달라도 너무 달랐다. 한국 가요사에서 천재 가수를 꼽을 때 송창식을 빼놓지 않는 이유는 이러한 독특함 속에 채워진 작곡 실력과 가창력 등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왜 불러가 금지곡이 된 사연. 고래사냥과 왜 불러가 금지곡이 된 데는 어떤 사연이 있었을까? 왜 불러의 금지곡 사유는 가사에서 반말을 한다라는 이유라고 알려졌다. 이런 이야기도 있다. 박정희 대통령이 TV를 보다가 우연히 송창식이 장발을 보고 역정을 내면서 금지곡이 되었다라는 것이다. 1970년대 유신시대는 지금 기준으로 보면 참으로 말도 안 되는 시절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반말을 해서라거나 박 대통령이 장발을 보고 화를 내서 노래가 금지곡으로 묶인 것은 아닐 것이다. 왜 불러는 고래사냥과 함께 1975년 개봉된 영화 바보들의 행진에 삽입된 노래다. 스포츠 신문에 연재됐던 동명의 최인호 소설을 영화화한 것으로 당시 재학생들이 생활과 고뇌를 잘 담아낸 수작이다. 이 영화는 당시의 장발 단속, 막걸리 마시기 대회를 포함한 음주 문화, 단체 미팅, 민주화 시위로 인한 무기한 휴강, 사랑에 대한 고민과 군 입대 등 청바지와 통기타로 대표되던 청년 문화의 단면을 사실적이면서도 해학적으로 그려냈다. 왜 불러는 영화 속 남자 주인공 병태와 그의 친구 영철 두 사람이 장발 단속에 걸려 도망치는 장면과 잘 어우러지면서 통쾌감을 주었던 노래다. 두 주인공이 달아나면서 경찰관들에게 왜 불러? 라고 놀리는 느낌을 주는 의도로 삽입된 것이다. 이로 인해 당시 유신 정권의 공권력을 조롱했다라는 이유로 금지곡 명단에 오른 듯하다. 네, 이상으로 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고요. 금지곡은 일반적으로 작곡가나 작품이 특정한 이유로 인해 금지되거나 논란이 되는 경우를 가리킵니다. 다양한 이유로 인해 작곡된 곡이 금지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이는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종교적인 이유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